안녕하세요. 코인크래프트입니다. 이더리움 팩트라 업그레이드를 한 지 대략 2주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더리움의 시세가 팩트라 업그레이드를 기점으로 거의 40% 정도가 올랐어요. 여러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는 기관의 매수, 그리고 ETF 유입 등 다양한 이유를 줄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정확한 이유는 누구도 알 수 없겠죠.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데이터를 통해서 최근 이더의 상승을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모든 시스템의 업그레이드에는 당연히 시스템의 수요가 존재를 하기 나름인데요. 이번 팩트라 업그레이드 역시 어떠한 시스템의 수요가 있었기에 당연히 업그레이드를 진행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스템의 수요가 있었고 팩트라 업그레이드 이후에 이러한 수요를 얼마나 시스템적으로 흡수를 해주고 있는지를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 볼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와 같은 배경으로 인해서 이더리움의 시세를 상승시킬 수 있었는지도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기술적인 내용이 조금 포함되어 있어서요. 다소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이전에 팩트라 업그레이드와 관련된 영상을 시청하고 오신다면 더 편하게 영상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한번 바로 부딪혀보고 싶으시다면 그냥 정주행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5월 7일 기준으로 팩트라 업그레이드를 진행한 사항을 살펴볼 텐데요. 이번 팩트라 업그레이드는 이더리움의 성능, 그리고 확장성, 그리고 사용자 경험을 크게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토콜 업그레이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의 성능하고 확장성을 봤을 때는 최종적으로 이더리움의 랭크 쉐딩으로 가기 위한 사전 작업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 경험으로 봤을 때는 이 스마트 컨트랙트의 도입, 이 외부 소유 계좌를 통해서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제어하기 위한 그런 방법적인 사용자의 UX나 UI 단에서 개선을 하기 위한 부분으로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더리움 성능 확장성 면에서 봤을 때는 레이어 2 생태계와 이더리움 스테이킹 구조, 그리고 외부 소유 계좌의 스마트 컨트랙트화, 이러한 사용자 지갑 방식 등 여러 가지 계층적인 영향을 미치는 업데이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듀운이라고 하는 대시보드를 통해서 온체인 분석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이 팩트라 업그레이드 이후에 이 시스템적인 변화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추적을 해봤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구독자님들께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더리움 팩트라 업그레이드를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누어 봤을 때 가장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EIP7691로 불리는 더블 블롭이라는 저장 장치의 용량을 확장한 것인데요. 갑자기 블롭이라는 용어가 나와서 좀 생소하실 텐데, 이 블롭이라는 용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전에 설명을 해야 될 배경적인 지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EIP4844라고 불리는 이 프로토 랭크 쉐딩이라고 하는 업그레이드인데, 머지 업그레이드와 관련이 있습니다. 머지 업그레이드 당시 이더리움의 체인을 이 컨센서스 레이어와 익스큐션 레이어로 두 개의 레이어로 분류를 했고요. 익스큐션 레이어에서는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행한다든지 상태를 변경한다든지 하는 이런 핵심적인 역할만 하고, 합의 레이어에서는 블록의 유효성을 검증한다든지 블록의 제한이나 합의를 한다든지 이러한 이 POS와 관련된 역할을 분리를 했어요. 실제 2020년에 도입이 됐지만 2022년에 머지 업데이트에서 활성화됐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후에 ERP4844라고 하는 업데이트에서 이 블롭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L2 솔루션들이 이더리움 스터디 시간에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컬 데이터를 통해서 컨트랙트의 데이터를 보내는데 이게 굉장히 많은 가스 소모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비용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블롭이라고 하는 단위를 만들어서 이 블롭을 이 합의 레이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이 하나의 블롭은 약 125kB의 데이터가 다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의 블록당 현재 최대 6개의 블록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었는데, 다시 장표를 돌아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결국에 이 블록이라는 용량이 2배가 증가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이번 업데이트에서. 따라서 이 L2에 있는 솔루션들, 예를 들면 아비트럼이나 옵티미즘과 같은 이러한 L2 솔루션들이 결국 더 많은 데이터를 더 싼 가격에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롤업 수수료 절감이 됐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결국
거래 수수료가 감소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것이 이번에 첫 번째로 업데이트가 된 EIP 7691이라서 개선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롭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바이너리 라지 오브젝트의 약자를 떠서 만들었고 블록에 별도로 첨부가 되는 대용량의 데이터 덩어리를 이야기합니다. 이 트랜잭션에 추가가 되는 이 데이터는 이 가스의 소모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L2 솔루션들이 쓰기에는 적합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블롭이라고 하는 데이터 구조를 만들어서 값싸게 지원을 해준 거고요. 결국에 이 블롭이라는 것은 실행 레이어에서는 존재를 하지 않고 합의 레이어, 이 비콘 체인이라고 하죠. 에서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할 얘기는 배경 설명이 아니라 이 온체인 지표를 설명드리려고 한 거였는데 이 온체인 이름은 Average Number of Blobs per Block이라고 해서 팩트라 업그레이드를 전후로 해서 블록당 평균 몇 개의 블럽이 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온체인 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팩트라 업그레이드 이후에 하나의 블록에 추가될 수 있는 블럽의 수가 6개에서 이때가 팩트라 업그레이드 기점이고요. 이후에 8개, 9개로 증가를 했어요. 간단하게만 분석을 해봐도 팩트라 업그레이드 전에는 평균적으로 3개에서 5개 정도의 블롭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업그레이드 이후에는 실제 데이터를 봤을 때 대략 7개에서 8개의 블롭을 사용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알 수 있는 점은 실제 레이어 2 솔루션에서 더 많은 데이터를 온체인에 게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블롭의 인프라가 실제로 수요 기반 확장에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2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 상한선이 결국 9개인데 이 9개에 근접하고 있는 데이터들이 점점 이렇게 많아질수록 이 추가적인 용량의 확장,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최종적인 업그레이드 결과물, 랑크샤딩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EIP 7691은 단순하게 이 블록 수만 늘린 것이 아니라 이 기본 베이스 요금 방식도 조정을 했습니다. 팩트라 업그레이드 이전에는 아무래도 이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이 블롭의 사용료가 막 급등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존재를 했어요. 결국적으로 이 EIP 7691이라고 하는 업그레이드는 레이어 2가 블롭을 더 많이 사용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수수료가 치솟지 않는, 급등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설계라고 할 수가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 팩트라 업그레이드는 이더리움의 확장성을 키우면서 수수료의 예측 가능성도 유지하는 그런 중요한 밸런스를 달성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면 이 블록당 추가가 되는 블록의 수를 봤을 때 여기 있는 이 파란색 부분이 실제로 6개의 블록 넘게 사용한 그런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실제 2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점차 6개 이상의 블록을 사용한 블록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봤을 때는 EIP 7691이라고 하는 이 개선한 업그레이드는 실제 시스템의 수요를 정확하게 흡수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팩트라 업그레이드의 중요한 한 축은 EIP 7702 외부 소유 계좌의 진화. 어떤 계정으로 했냐면 이 스마트 계정화로 업그레이드를 했는데요. 이거는 이전 영상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다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외부 소유 계좌 EOA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아이디 비밀번호만 입력하는 단순한 서명 기능만 갖춘 일반 지갑에 불과했거든요. 하지만 이 외부 소유 계좌가 실제 코드를 작성하고 이 코드를 스마트 컨트랙트에 위임할 수 있게 되면서 외부 소유 계좌 자체가 스마트 컨트랙트처럼 동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규 트랜잭션 타입이 생겼는데 기존에는 0x00이라고 하는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생성하는 트랜잭션만 있었는데 0x04라고 하는 트랜잭션이 도입이 됐고 이러한 것들은 계정을 추상화하는, 그래서 이 계정 추상화를 컨트랙트 계좌가 아니라 외부 소유 계좌에서도 구현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와닿지 않으실 수가 있는데요. 가능해지는 기능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배치 프로세싱이 가능해집니다. 즉 여러 개의 트랜잭션을 하나로 묶어서 실행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폰서가 가능해지는데 타 계정이 나 대신 가스를 대신 지불해주는, 이것만 해도 엄청난 업그레이드가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조건부 승인,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그리고 투팩터 인증. 예를 들면 비밀번호를 내가 잃어버렸을 때 이전에는 답이 없었어요. 블록체인에서는
이 개인키를 잃어버리면 절대로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이 없었는데 이젠 조금 더 사용자 친화적인 형태의 그런 지갑이 가능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가능해진다고 할 수가 있고 중요한 온체인 데이터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 EIP770이 트랜잭션의 개수를 나타내는 시계열 그래프입니다. 해당 건수가 EIP770이 기반의 계정 추상화 기능을 사용한 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단지 2주밖에 되지도 않았는데 실제 사용량이 굉장히 리니어하게 급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속에는 테스트, 어떤 기능이 나왔나 테스트를 해보는 유저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를 감안해도 이 정도의 양이 발생했다는 것은 EIP770이 기반 계정의 추상화 기능이 테스트를 넘어서 실제 유저 레벨에서 사용이 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현재 11,565건의 이 계정 추상화 기능이 사용이 됐다고 온체인 지표에서 확인을 했고요. 다음 지표를 볼까요? 이 기능은 실제 트랜잭션을 사용한 횟수를 조금 더 넘어서 스마트 계정의 위임이 실제로 이루어진 횟수를 의미하는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앞에서 설명드렸던 실제 트랜잭션 중에서도 이 set 코드라고 하는 이 펑션을 통해서 실제 외부 소유 계좌가 스마트 계정화된 횟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치의 실제 의미를 봤을 때는 하나의 트랜잭션 내에서 여러 가지 인증이 이루어졌거나 복수 계정이 동시에 위임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따라서 이 지표를 봤을 때는 이더리움 사용자 계정의 스마트화가 시작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트랜잭션의 스마트 계정을 사용한 횟수가 11,565개, 그리고 그 중에서 위임을 성공적으로 한 횟수는 19,722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위임된 스마트 계약의 수, 즉 117개의 고유한 스마트 컨트랙트는 실제 이 외부 소유 계좌로부터 실제로 위임을 받은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얼마나 많이 다양한 방식으로 계정 추상화가 실험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 117개, 이 19,722개의 숫자 안에는 메타마스크나 세이프, 이러한 실제 상용화 지갑의 테스트 건수가 포함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표를 보면 더 명확해질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EIP770이 딜리게이션 기능을 사용한 지갑을 분석을 해봤을 때 알 수 없는 지갑 주소가 꽤 많이 있지만 실제로 가장 많은 데이터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이 화이트 비트와 같은 실제 이 중앙화 거래소, 그리고 메타마스크,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웹3 지갑이죠. 그리고 OKX, 이러한 실제 중앙화 거래소나 이 메타마스크 지갑을 운영하는 회사가 대부분의 EIP770이 딜리게이션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이 기능이 얼마나 강력한 기능인지를 보여준 하나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설명드릴 업그레이드는 이 검증자, 이 검증인 PC의 최대 유효 잔고가 기존에는 32개의 이더까지 가능했지만 이 2048개 이더로 확장이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아마 많이는 없을 것 같은데 실제 이더리움의 노드를 자기 집이나 AWS와 같은 클라우드에 직접 구축을 해놓고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마 대부분은 위임 방식으로 채굴을 하기 때문에 실제 이렇게 서버를 운영하시는 경우는 없겠지만 아마 중앙화 거래소나 많은 디파이 플랫폼은 이런 식으로 실제 서버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했었는데 2048개 이더까지 확장이 가능해짐으로 인해서 여러 개의 밸리데이터 서버를 두었던 것을 단일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48개 이더를 스테이킹을 한 밸리데이터 경우는 그동안 64개의 서버를 구축을 해야 했어요. 하지만 이번 팩트 업그레이드로 인해서 2048개 이더를 갖고 스테이킹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한 개의 서버만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63개의 서버, 이 비용이 어마어마했을 텐데 이러한 비용들이 결국에는 이더리움의 시세로 충분히 녹아들었을 가능성이 있겠죠. 이제 온체인 데이터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콘솔리데이션 리퀘스트라고 해서 64개의 밸리데이터 갖고 있던 사람이 한 개의 밸리데이터로 요청을 한 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제 팩트 업그레이드를 진행하자마자 엄청나게 많은 리퀘스트, 콘솔리데이션이 급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이 EIP7251이라고 하는 개선안 역시 실제 사용자 기반의 수요가 있었다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많은 숫자가 비용을 간소화하고 이 스테이킹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많이 만들었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이더리움의 시세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대 64개의 밸리데이터를 하나의 밸리데이터로 통합을 하는 것을 이 컨솔리데이트 리퀘스트라고 하고요. 결국에 이 EIP720이라고 하는 것은 밸리데이터의 수가 감소됨과 함께 이더리움을 운영하는 비용을 최적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살펴볼 차트는 32개의 이더 이상의 이더를 운영하고 있는 밸리데이터의 수를 나타낸 차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주 아름다운 그래프죠. 2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후로 32개 이상의 이더를 운영하는 노드의 수가 아주 리니어하게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이번 팩트라 업그레이드의 EIP720이라고 하는 이 개선안이 실제 시스템의 수요에 기반한 업그레이드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온체인 지표를 통해서 오늘 실제 팩트라 업그레이드가 실제 시스템의 수요를 얼마나 커버하고 앞으로 이어질 랭크 샤딩이 얼마나 중요한 업그레이드인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예시를 실제 지표를 통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려봤고요. 오늘 온체인 데이터 분석도 하나의 분석가 관점으로 바라봤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용한 온체인 지표를 통해서 더 다양한 스토리를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